김홍일의 변호인이 의뢰한 정신감정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을 피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물차 연쇄 방화는 화물연대의 치밀한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입하고 방화 실험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곳에서 두 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출근길이 고행길로 변한 도로가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탁상 행정에 애꿎은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구리원전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을 판 조직폭력배 2명도 구속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교권 침해 사례가 올해 1학기에만 100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을 앞둔 현대자동차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 이후 계획이 없거나 막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SK 울산 콤플렉스는 여의도의 3배 넓이로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울산 정유산업이 남긴 수많은 진기록들을 알아봤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지만 고온 현상과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법원이 김홍일의 국선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피하는 등 극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홍일의 정신감정 의뢰를 신청한 건 지난 5일. 김홍일의 국선 변호인이 신청해 울산지법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상황이나 그런 판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 현재 구치소에 있는 김홍일은 오는 23일 1차 공판을 마치고 이번 달 26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면담과 신체 정신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홍일을 조사하고 유치장에서의 모습을 지켜봤던 경찰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와는 완전히 달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이런 건 아닙니다. 살해 원인은 이미 다 언론에 다 나갔고요. 그 때문에 자유가 상기됩니다. 김홍일 사형 서명운동을 벌이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매 유가족들의 분노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황당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피해 나가게끔 해놓으면 자꾸 겁을 안 내고 범죄자들이 더 늘어나. 김홍일 변호인 측은 김홍일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매 살해범 김홍일이 반성보단 극형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요즘 석유화학공단 일대가 막혀도 너무 막힌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좁은 도로에서 2건의 관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도로에 차량들이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공사 현장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겨우 움직입니다. 가뜩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에서 땅을 파고 관로를 묻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쪽 차로가 차단된 겁니다. 차선을 막아보나 한쪽 차를 땡기니까 40분, 그는 1시간까지 직원들이 늦게 들어오고 이런 예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주의 증기 배관 공사와 수자원 공사의 공업용수 관로 공사 등 2건의 굴착 공사가 좁은 도로에서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조율 같은 것들이 각 회사마다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어렵지요. 사실 격투기 크고 난게 너무 많으니까 속수무책이라 사실은. 민원이 잇따르자 구간 번갈아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 공사를 하다 보니 공기도 넘긴 지 오래입니다. 수위 공사하고 건축 공사하고 동시에 하버리면은 교통이 완전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간을 정해가지고 시차를 두고. 실제 수자원 공사의 관로 매설 공사의 경우 지난 7월에 이미 끝나야 했지만 찔끔 공사로 인해 여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 동시 굴착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지만 도로 여건과 맞지 않아 오히려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너무 막히는 게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갖다가 중단해보고 그러면 돈을 갖다 100억, 200억 지정했다 지하 관로가 많은 공단 주변 굴착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화물차 연쇄 방화 장면입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부산지부와 울산지부가 벌인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모두 22명을 검찰에 기소했는데요. 방화 도구와 도피 방법, 증거 인멸은 물론 방화 실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준비부터 수사 마무리까지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연쇄방화로 화물차 20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 사건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만 불에 타 경찰 조상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화물연대 울주지회장 45살 양모 씨와 울산지부 조직일부장 32살 신모 씨. 불을 지르고 대포차를 타고 달아나다 CCTV에 찍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4일 전부터 화물연대 부산과 울산지부로부터 대포폰 9대와 대포차 10대, 신호와 페인트 등을 차례로 건네받았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현장 도피를 도와주는 조합원도 미리 준비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전 화물연대 부산지부 집행부 회의 때 사실상 방화 준비가 시작됐고 울산지부가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연쇄방화 사건을 준비한 것인데 화물연대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할 때 되면 어느 구동단체나 이런 다 그런 거 보는데 경찰은 이들이 불을 지르기 전 신호와 페인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방화 연습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같은 일을 하는 비조합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방화범들은 일단 홧김에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화물연대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쟁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범행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들은 석 달가량 조직적인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8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22명이 입건됐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첫 심리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태풍과 고온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빨갛게 연그른 고추가 가을 정취를 더해줍니다. 들판에서 벼베기를 하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수확하는 농민의 표정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확을 앞두고 고온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벼알이 예상보다 적게 열린 겁니다. 나도 한 120개 이상이 달려야 참 풍년작으로 보는데 원래는 뭐 100개에서 뭐 110개 이런 사이로 나기 때문에 평년작은 그나마 유지될 것 같습니다. 높은 온도로 인해 벼의 나달수가 비록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 울산 지역의 쌀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3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짝 모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여름 장마로 수정이 안 된 콩은 대부분 말라버려 빈 쭉정이만 남아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지어준다 했는데 뭐 하늘이 어떻게 그거를 했는지 원래 이 농민들이 아마 안타까울 겁니다. 드넓은 과수원에서 감을 솎아내는 농민도 근심 어린 표정입니다. 이딴 태풍으로 잎이 많이 떨어진 데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태풍 때문에 감 잎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감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못 줌으로써 생산량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지만 태풍이 잇따라 몰아친 농촌 들녘은 수확의 기쁨보다 근심이 많아 보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역군이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량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3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혁기 씨. 자신을 포함해 부서원의 3분의 2가 5년 안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지만 퇴직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동료는 없다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잘 모르겠고. 한 해 1000명 이상 회사를 떠나는 대량 퇴직 시대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7년 안에 정년 퇴직을 맞게 될 조합원 1,50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퇴직 이후 별다른 계획이 없거나 막연한 생각뿐이라는 응답이 70%에 가까웠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73.8%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정작 제대로 준비는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82%는 퇴직 후 생애 설계를 도와줄 노사 공동의 퇴직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에 따라 대량 퇴직 시대를 대비해 회사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량 퇴직이 예상되므로 조합원들의 그 퇴직 이후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 그 핵심 의제로 삼아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대량 퇴직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지원 정책이 노사는 물론 지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강제로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이채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울산 코스트코가 중소기업청의 영업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장을 강행했다며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영업 일시정지 권고가 이행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안으로 입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 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교권 침해는 지난 2009년 38건에서 2010년 60건, 지난해 138건이던 것이 올해는 1학기에만 11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권 존중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지검이 불구속 기소한 피의자를 법원이 법정 구속한 사례가 4년 만에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울산지검의 불구속 기소자를 법정 구속한 사례는 6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배가 넘는 248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이에 대해 피의자 한 명이 여러 사건과 연루돼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정유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정유업종의 진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기름 부어 주껍대 우리 고장을. 처음으로 공개된 옛 유공 울산공장 근무 일지입니다. 1964년 1월 23일에 시험 가동 첫날부터 컴퓨터화가 시작된 1999년까지 35년간의 공정 흐름과 근무자 이름 등 그야말로 기름 부어 축복이 시작된 당시 상황을 하루도 빠짐없이 써내려간 국내 최고의 산업 일지입니다. 초창기 처음 기름을 넣을 때부터 해서 기록이 지금 다 남아있다는 거, 그렇게 감회가 좀 새롭고요. 지금도 뭐 기술의 발전은 있지만 아직도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후 울산 콤플렉스는 규모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여의도 3배 크기인 250만 평으로 늘었습니다. 단일 공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총 34개에 달하는 원유 저장 탱크는 지름이 무려 86m로 장충 체육관 1개 반을 집어넣을 정도입니다. 한 기당 최대 75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1,000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75만 배럴은 이 같은 1.8리터 생수병 6,600만 개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 생수병에 원유를 담아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병씩을 나눠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인근 S-오일의 파라젤렌 공장도 화제입니다. 세계 최대 PX 공장으로 한 해 세계 인구의 절반인 34억 명 분량의 티셔츠 원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옛 울산시가의 대미를 장식했던 정유업이 갖가지 진기록을 더해가며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고래축제와 옹기축제에 다른 지역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고래축제의 경우 방문객 68명 가운데 다른 지역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늘어난 34.1%로 조사됐으며 옹기축제 방문객의 3분의 1도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유영준 박사는 타지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연계 관광 코스 개발과 숙박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설치한 회전식 신호등 가운데 일부가 방치되고 있다는 UBC 울산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설치 이후 방치되고 있는 회전식 신호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회전식 신호등의 운송시간과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큼 오는 10월까지 200번까지 늘리되 운영이 부실한 곳은 상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페놀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준치를 초과한 셀레늄이 검출된 마을 지하수를 당분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울주군은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 검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셀레늄이 검출될 경우 지하수 사용을 중단시키고 식수 차량을 동원하는 한편 지하수 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의회도 오늘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방문해 페놀이 검출된 폐주물사 야적장 등을 둘러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지검은 6.2 지방선거 당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나동현 양산시장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시장은 지난 2010년 지역 주재기자 14명에게 시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8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모 신문기자가 대검에 시장 등을 고발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은 근무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방대원 35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고리원전 안전팀 사무실에서 두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장통합파 조직폭력배 35살 안모 씨 등 2명도 구속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 폭행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40살 박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20일 비정규직 노조원 300여 명이 현대차 울산 1공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아서는 현대차 관리 직원 500여 명과 수차례 충돌이 벌어진 상황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남구 여천동 서탕부두 앞 도로에서 58살 남모 씨가 몰던 탱크로리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석회가루가 도로에 쏟아졌고 차량이 1, 2차로를 모두 가로막아서 일대 출근길이 3시간여 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굽이길을 돌던 탱크로리가 원심력에 의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남구 무고동의 한 식당에서 63살 김모 씨의 승용차가 식당 유리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식당 앞에 주차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앞으로 돌진해했다는 김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고 울산대 등 영남권 14개 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창업문화 로드쇼가 오늘 울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청년벤처 젤리버스의 김세중 대표 등의 창업과 네트워킹을 주제로 창업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IT 기술과 기존 산업의 연계를 위한 2012 IT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중태 IT 문화원 원장의 스마트 시대의 소통과 진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는 등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과 결합한 IT 융합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남구의 공공디자인 사업인 예술이 숨쉬는 길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남구청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폭 20m, 길이 400m의 이 길은 50억 원을 들여 예술작품과 분수, 미디어 스크린 등을 설치해 사람 중심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7회 임산부의 날 기념식이 오늘 현대백화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람병원과 울산시 한의사회 등의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울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옷 입기가 참 난감한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요? 네, 아침과 저녁으로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중국 내륙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밤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최대 초속 4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에 오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춘천이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으로는 2, 3도가량, 낮으로는 1, 2도가량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로 일다가 오후에 최고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으로는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